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목요일 5시 30분이 기다려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요즘 워낙 IPO, 공모주 시장이 뜨거우니까요. 이쪽 장외 주식 시장에도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집중 있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이고요. 그리고 장외 주식의 대명사입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싶으셨죠? 예,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한 주 동안은 장외 시장이 어떤 걸로 좀 뜨거웠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씩 찾아볼까요? 먼저 한 주간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올 한 주는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현지 ENG라고 현대 EN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드디어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 주가 좀 뜨거웠습니다. 네. 이미 증권사 한 15곳에 입찰 제안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아마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아마 이번 달에 주관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도 두 번째로 지금 네. 장외식 거래 플랫폼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 뜨거운 일은 이렇습니다. 서울 거래소가 장외주식 거래 수수를 무료로 제공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 봤죠? 네. 우리 증권 플러스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가 현재 있는 이 서울 거래소가 공격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 3사, 특히도 사설 거래 사이트인 38 커뮤니케이션 점점 공매도와 공매수를 줄이면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카카오뱅크 또한 네. 상장의 형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7월 달에 코스피에 입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인터넷 뱅킹에 신세계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식도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상장돼 있는 카카오 주식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누차 카카오 주식을 추천 올리고 있습니다. 예. 비상장 회사지만. 그다음에 천스탁 시대 바로 코스닥이 21년 만에 또다시 천스탁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 뜻으로 이 공모주 유입 금액이 6조까지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장외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다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내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걸 뉴욕 검토하고 증시요? 있어요. 예, 요즘 뭐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하고 예. 100조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로 국내에 있는 특히 유니콘 기업, 큰 회사들은 뉴욕 거래소 상장을 많이 노리고 있고 또는 나스닥 상장을 많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 또한 지금 시가총액 20조 이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또한 최대 이익은 또 카카오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네요. 여러분 이 이슈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대응 전략에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지는 게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네,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우리 한 주간에 있는 가장 대형주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우리 매도가가 150만 원, 매수가 150만 원. 예, 150만 원. 오늘 거래 단가가 140만 원입니다. 이 네. 뜻은 거의 한 주 만에 40%가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장외 주식은 장기 저축 상품이다. 예. 실은 이 방송 1년 전부터 계속 모니터에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장외 주식 바로 알기에서 수차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관련주로서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예. 직상장으로 간다. 바로 직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확히 40%가 폭등을 했습니다. LG CNS도 대형주죠. 네. LG CNS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로서 있잖아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에 LG CNS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9만 원이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상장으로 간다는 것은 남아있는 대형주들도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를 이어갈 수 카카오뱅크 있다. 8만 예. 3천 원의 전주와 변동 없이 네. 지켰고요. 크래프트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전주와 조정받으면서 한 만 원 정도 밀려서 10만 원 정도 밀려서 한 250만 원대 자리를 지키고 누닛이 드디어 무상증자 400%를 했습니다. 이 뜻은 한 주가 4주가 되었다는 것이며 4월 23일 날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 누닛은 한 주가 4주 총 5주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전주의 가격을 본다면 한 38%가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뜻은 장외 주식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높다. 권리락이 없다고 저번에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바로 누닛이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두나무, 요즘 두나무 뜨겁지 않습니까? 뜨겁죠. 두나무가 업비트죠. 코인베이스가 뉴욕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 지금 시가총액이 120조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수혜자 바로 이 두나무입니다. 두나무가 현재 매도가 50만 원, 현재가가 45만 원 했습니다. 아마 이 주식은 사기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재 두나무는 명의개소입니다. 일반인들이 사기가 좀 어렵다. 그 뜻은 통일주권은 좀 쉽습니다. 증권사 계좌간에 이체가 가능하지만 이 명의개소 종목이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일반 개인들이 구하기도 어려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바디 프렌드 변동 없이 17,500원 네.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음 장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네. 큐라티스, 이 큐라티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더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핵 백신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3상까지 달려갈 수 있는 회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7월 달 정도 되면 이 주식도 움직일 거라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에서 12,700원이면 매입하기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도 47,000원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신사 또한 135만 원대 가격을 지키고 있고요. 네. 야놀자도 전주보다 좀 밀렸습니다. 야놀자가 한 주에 19개 무상증자를 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폭등 6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약간 조정기를 거치면서 73,0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한 시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와, 또 이렇게 보니까 또 한 주 동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랐던 종목이 좀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황 정리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장외 주식에서의 오늘 좀 포인트 잡을 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대형주 시장을 이끌었기 네. 때문에 대형주에 있는 LG CNS도 좋아 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반대로 IPO를 앞두고 있는 크래프톤의 저조한 어떻게 보면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IPO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이 약간 밀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 주간 시장은 우상향 방으로 이끌고 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속에서 시황도 봤고요. 시세 또한 봤고 어떤 이슈를 좀 더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흥미가 생기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예. 많이 흥미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예. 좀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실시간 채팅장에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자, 내달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공매도가 시작이 시작되죠. 되잖아요. 예. 장외 주식도 공매도 세력이 있을까요? 아, 있죠. 장외 주식은 좀 다른 형태의 공매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은 장외 주식은 비제도권 시장이다 보니까 네.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는 사람이 주식을 판다고 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서울거래소 네. 또는 증권플러스가 증권사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증권사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매도 모수 자체가 개인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개인들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 포인트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공매도입니다. 어떤 건전한 장외주식 시장의 악이라고 보고 있죠. 예. 이 공매도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의 형태를 혼돈시킬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의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할 때 이럴 때는 공매도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조금 낮은 가격에 판다 하면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상에 요즘 막 허위 매물 이런 것도 많죠, 많죠. 너무 우리 네.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장외 주식 조심해야죠. 역시 마찬가지라고 예, 하니까.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보는 눈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 앞두고 있어서 또 예심 청구를 했다라는 이슈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좀 반짝 집중할 테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는 지금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오버슈팅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은행이라는 생소한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여신율이 낮기 때문에 증자와 증자를 통해서 비용을 올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은 기업 간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로서 이익을 창출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카카오뱅크는 개인 간 대출로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럼 기업가대출이라든가 또는 주택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들의 증자를 통해서 또 공모도 하겠죠. 증자를 통해서 그러면 현재 4억 주가 넘어가는 주식은 더 많이 발행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장외 주식은 오버 슈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은 자제하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정말 궁금해요. 장외 주식이라는 게 사실 IPO 시장까지 넘어가면 정말 난 성공한 장외 주식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넘어가 버리면 내 주식은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한 네, 고민이 그렇죠. 너무 있습니다. 예. 장외 주식 시장에서 구입한 주식 상장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간단합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장에서 주식을 구입하는 형태, 네. 상장했을 때 공모주를 통해서 주식을 예. 구입하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주식입니다. 동일하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통일주권 된 증권사에 있는 등본사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에 있는 계좌에 있는 주식은 똑같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장에서 한 주를 산 주식도 상장되면 한 주의 주식이고요. 그 증권사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상장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또 이렇게 알기 쉽게 알려주시니까 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신가요? 우리 소영주 소장님께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잠시 뒤 돌아올게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매주 목요일 5시 30분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저처럼 재밌어 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장님께서 강의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소장님 아까 전에 뭐 통일주권 뭐 이런 네,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명의 어찌고 저찌고 예, 맞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 예. 무슨 의미예요? 좀 쉽습니다. 우리가 보면 주식의 거래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장외 주식은 크게 거래할 때 통일주권의 형태라든가 또는 명의계에서 이 두 가지로 분류되고 네. 있습니다. 간단히 통일주권은 통상적으로 거래 방법 중 하나인데 증권사 계좌를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 우리가 돈을 100원 보내는 것처럼 있잖아요. 네. 돈의 이체처럼 간단한 그 거래 형태를 통일주권 거래 형태는 주식이 이미 증권 애탁원 애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 간의 이체가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거래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 이게 그럴 것 통일주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명의계에서는 말 그대로 명의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중개를 하는 것처럼 그쵸. A에서 B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재를 예.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도 명의계에서 주권이란 회사에 직접 가서 A에서 B로 매매계약서를 전달을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을 전달을 하고 받는 겁니다. 조금은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지금 대표적인 이제 그 미발행 주권 회사가 두나무, 두나무요. 마켓컬리 예.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회사에 직접 가서 명기를 해야만이 명의가 넘어오는 주식입니다. 와, 예. 그럼 조금 더 신중한 그렇죠. 좀 부분들이 심중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통일주권은 기본적으로 거래할 때 증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명의계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통일주권 그리고 명의개소주권입니다. 두나무가 좀 이 명의개소주권이고 마켓컬리 역시도 이쪽이라고 하니까 이 둘에 대한 차이 오늘 좀 확실하게 짚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소장님 네. 그러면 직접 그 회사 본사 가서 예. 서류도 주고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예. 저 막 바쁘면은 그럼 장애주식 좀 하기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중개 업체의 중개인들 대신해서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 보통 본인이 믿을 만한 중개업체가 있다면 그 중개업체가 그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특히 명의계세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명의가 넘어왔을 때 잔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정말 팁입니다. 명의계수 종목은 계약금, 보통 5%에서 10%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의가 본인에게 넘어왔을 때 나머지 잔금을 주는 형태로 한다면 그래도 리스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상식이 쌓이지 않으세요? 알면 알수록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저희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올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첫방이었을 때 네. IPO 좀 입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쿠콘. 그쵸. 그래서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시라라고 해서 가져와 주셨어요. 네. 오늘 챙겨와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이 바로 공모주입니다. 4월 28일에 네. 청약이 있죠. 이틀간에. 이 I 테크놀로지, 폴레임이죠. 줄여서 SK IT라고 표현을 예, 합니다. 바로 이 종목이군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추천한 종목을 장에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에서 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 이 말을 예.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단기성 투자로 해서 성공한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장에서 2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 상장을 해서 19만 원에 밀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시장에서 훨씬 더 비쌌지만 주가가 한참 밀렸습니다. 그래 대형주 중심 카카오 게임즈도 시장에서는 8만 9천 원까지 거래됐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I 테크놀로지, SK I 테크놀로지, SK IT 이 종목은 구주를 사라는 게 아니라 바로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서 말한 쿠콘 종목도 공모주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라. 오늘 말한 이 SKI 테크놀로지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사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넘어가면 회사 기업 보면 이 회사가 2019년도 4월 1일자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사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LG화학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한 그쵸?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 대기업들이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이득을 가장 많이 보겠죠. 그러나 1차 전지 특히 축전지 제조업에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력도 상당히 영업이익, 액면가는 현재 1,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 주식을 추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전기차장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장이 활발하다는 것은 바로 이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음극과 양극 사이냐가 있습니까? 이 중간에 분리막, 이 폭발을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전기 자동차 필수품이다. 분리막 기술은 분리막 기술이 안정성이 아니겠어요. 폭발을 그쵸. 예방하기 그래.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전 세계 한 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안정성을 인증받은 바로 SK IT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반드시 공모를 참여합니다. 공모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모 일정이 공모 주제가 2,139만 주입니다. 공모 밴드가가 7만 8천에서 10만 5천 원. 그다음에 추후 예측으로 앞서 말한 20일, 23일 기간 수요 예측이 있죠. 네. 공모가는 예상 하간데 최상단인 10만 5천 원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청약이 4월 28일과 29일입니다. 이틀 반드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식은 상단에 가다 10만 5천 원에 공모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균등배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5개가 주관사가 있는데 이 5개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중복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는 증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셋 증권이겠죠? 예. 미래셋증권가 역시 가장 많은 주식이 배분. 그러네요. 대표 주관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죠.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N투자증권. 5월 20일 날 이후 중북청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대여주로서는 마지막 대여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공모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 공모주 절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부동산 계약서를 하나 쓰지 못합니다. 힘들죠. 그렇죠. 이 공모주 하나도 못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좀 원망스럽지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배워서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가서 단 한 주라도 균등 배분이 돼서 10주 신청하면 한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가 50%가까이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5월 20일 중북이니까 이 5군데 가서 전체 가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 2주 모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는 금액이 작습니다. 전체 10주니까 기본 이 10주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10주에야 상단했을 때 10만 5천원의 상단이 봤을 때 우리가 50% 청약기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52만 5천 원뿐이 안 됩니다. 예. 52만 5천 원을 5군데 내면 262만 5천 원입니다. 262만 5천 원을 갖다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서 이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회사는 2차 전지, 리움 배터리 가장 핵심적인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익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미래 성장성도 많이 집중하셨고 분석을 해주셔서 가지고 오는 우리 목요일 5시 30분마다 공개되는 종목인데요. 사실 전기차 저의 드림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차의 시대는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의 드림카는 안전한 전기차인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 SK IT가 하는 기술이죠. 분리막 쪽에서는 그렇죠. 조금 강한 기술력을 갖고 그렇죠. 있다. 기본적으로 왜 이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좋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전기차를 탄 사람은 다시 가솔린 차로 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클래식화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IP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도 조작이 되는데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클래식화, 이거 뭐지? 계기판이 있고 어지럽고 복잡하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소비 걱정이 올라갈 것이다. 그에 대해서 가장 필수적인 분리막 기술을 갖고 있는 SK IQ 주식을 참여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저희가 공모 일정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서 공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나고 방송도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장외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장외 주식은 항상 장기저축 상품이다라고도 얘기해 주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오늘 한 주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게 현대 NG 리을령입니다. 예. 이 주식이 10년 전부터 상장기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20만 원, 30만 원 하던 주식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140만 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장외 주식은 단기성 투자가 아니라 바로 장기성 저축 상품으로 갔을 때 이익을 본다.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는 그 답을 주는 상시적 투자로 장외 주식을 접근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장외 주식 상식 투자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장외 주식에 대한 공부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그 눈도 더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계속해서 끝 마무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5시 30분에 또 다른 이슈들 들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